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면접 지도하고 있는 PT윤이라는 닉을 쓰고 있는 강사입니다. 하여간 반갑습니다. 오늘 실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그 지역인재분들은 글쎄요, 그 아마 학교에 뭐 추천서 뭐 블라블라 이런 거 하느라고 아마 준비 기간이 꽤 좀 길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좀 부담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이제 또 작년 같은 경우 뭐 여러분 선배들 얘기 들으셨겠지만 뭐 하간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뭐 연기되고 그래서 뭐 한 두 달 정도 다 이렇게 갑자기 그 시프트가 드는 바람에 뭐 준비하시는데 다들 진짜 애로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래도 올해는 예년과 같은 스케줄로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좀 여유가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난해 그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조금 정신이 좀 없었는데요. 자, 일단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마 아직 뭐 필기 발표는 아직 안 났을 텐데 그래도 뭐 대충 뭐 점수들 맞춰 보시고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가늠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픈 특강이라는 이름으로는 제가 이제 5년, 6년째네요. 원래 횟수로. 제가 그 늘 그 기출 문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출 뭐 나왔는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관연도에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늘 이렇게 무료로 공개를 해서 강의를 한 예전엔 1시간으로 시작했다가 요즘은 거의 한 3시간까지 가서 거의 본 강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학원에서도 뭐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시죠.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면접 시험 정보 자체는 이제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무슨 그 비밀스럽게 알려야 될 정보 같은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공개된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은밀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해서 조금 뭐 토요일 날, 오늘 특히 봄날이라 날씨도 좋은데 가만히 앉아서 들으시기에는 조금 많이 지루하시겠지만 어차피 한번 이제 들으셔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진행 방식이나 또 제가 뒷부분에서는 뭐 제 경험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예, 뭐 제가 글쎄요, 뭐 다른 데서도 뭐 다른 강사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마 좀 듣기 쉽지 않은 얘기들을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쿨하게 좀 들어두시고 뭐 어떻게 하시던 간에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앞설은 좀 빨리 가고요. 일단 뭐 제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거 뭐 제가 늘 처음에는 또 뭐 이 동네 강사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뭐 그 중에 한 강사이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면접 전문 강사라는 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면접은 본인들이 보시는 것이고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라 뭐 무슨 요령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저는 이제 면접 전문가라기보단 그 면접 정보, 제가 뭐 정보를 오래 다뤘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약간 정보에 관련돼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어져 있고 또 많이들 뵙고요. 그래서 누적이 된 것들이 있어서 뭐 그 정도의 길라잡이 역할은 충분히 그래서 제가 이제 헛 준비 안 하시고 헛 고생 안 하시고 뭐 이 정도는 제가 해드리는 게 제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해 지역인재 거가 궁금하긴 할 텐데 지역인재는 아직도 다른 국가직 모든 시험 중에서 아직도 약간 외다른 섬 같은 약간 면접 시장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관리형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비싼 돈 내시고 아직도 지역인재 7급만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 수강생은 지난해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 37이라고 쓴 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가장 흥미로워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제 강의 시작하실 때 처음에 한 일주일 오픈 특강하고 첫 강의 하기 전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였고요. 그대로 이제 스멀스멀 늡니다. 이제 스멀스멀 늘어서 마지막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한 뭐 면접 한 2주 전에도 연락이 오셨는데 뭐 들어도 괜찮겠냐 아니야 지금은 들으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듣는 거 그냥 들으시라 그냥 혼란하시는 것보다는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고사한 분들이 한 제 기억 통화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한 서너 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 3주 전까지 해서 이게 뭐 이분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니실 테고
그래서 이제 한 2, 3주 뒤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가 됩니다. 그 전전해에는 12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지역인재 7급을 했습니다. 그때는 안 했었다가 그 이전에는 지역인재 7급을 그래서 예, 그때 12명이었다가 뒤에는 한 35명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한 30명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뭐 원래는 또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딴 데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들으시는 분보다 예, 그래서 예, 학원의 홍보에 예, 상당히 심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지역인재 7급은 그렇고요. 지역인재는 뭐 딱히 지역인재라는 꼬리표가 그렇지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직 7급 면접의 한 파트입니다. 국가직 7급에서는 보통 이제 공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7급이 있고요. 민간경력 채용이라고 하는 7급이 또 있습니다. 면접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뭐 지역인재만 뭔가 특별하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채가 있습니다. 공채는 제가 예. 전체 합격생 지난해 기준으로 필기 합격생이 1,009명이었고요. 예, 제 수강생이 이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한 70% 정도를 늘 했는데,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좀 많이 들으셨습니다. 예, 근데 아직 지역 인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재 요즘 문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지역 인재 가진 특성들이 좀 있으셔서 원래는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좀 레코드는 이렇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자 아까 면접 전문가라는 건 없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쿨하게다가 뭐 숫자 이런 거 다 공개합니다. 보면 캐릭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감추고 뭐 비싼 돈 내니까 당신께만 드릴게요 이런 거 없고요. 예, 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앞으로도 이제 가장 신경 쓸 파트는 항상 제가 정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헛 준비 뭐 이런 거 안 하시게요. 예, 그런 거 합니다. 다음에 정확하게 좀 이러이러하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방향을 설정하는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게 제 가장 큰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본질은 아마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아마 불안증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아마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국가직 기준으로 뭐 9급, 7급, 뭐 행시기시, 외시, 그다음에 뭐 민경채 통틀어서 불안의 강도, 불안의 깊이, 불안의 지속성 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원탑은 지역인재 7급입니다. 여러 가지 좀 다른 시험과 다른 좀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저도 뭐 짐작은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하지 않게 예,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심리기를 경호하는 게 제 가장 큰 예,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제가 단톡방도 만들었으니까요. 궁금하면 그냥 저한테 그냥 단톡으로 그냥 물으십시오. 예, 예, 괜히들 뭐 스타드원들끼리 괜히 고민 상담 해봤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예,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뭐 모대학교 모토도 있지만 사실이 여러분들을 뭐 자유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좀 덜 불안하게는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틱한 사례들이 좀 지역인자는 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 제 체험상으로는 다만 이제 고생을 많이 해야 면접을 잘 본다거나 돈을 많이 써야 면접을 잘 본다거나 또 스터디를 많이 돌려야 면접을 잘 본다. 좀 상식적이지 않죠, 당연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데마고그들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조금 뭐 걱정은 좀 되시고 낯선 길이죠. 안 해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대학 재학생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 이제 포멀하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좀 요식적이고 그런 양식적인 그런 공적 자리 예, 그런 것에서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언어도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게 조금 있으실 테고 뭐 그럴 테고요. 또 기술 직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공계 출신입니다. 참고로 예, 놀랍게도 저는 뭐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는데요. 이공계 분들은 특히 이제 아마 주눅이 많이 드실 겁니다. 약간 행정학스러운 이상한 용어들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쫄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얘기를 잘하면 그런 용어들을 나이스하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면 되게 면접을 잘 본 것 같고 또 그냥 뭔가 좀 그냥 그렇지 않게 얘기하면 뭔가 어리버리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어설픈 느낌을 주고 이런 착시 효과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이 이제 현재 과장급들이시니까요. 뭐 예컨대 밥그릇 기준으로 하면 공직 생활 한 20년, 15년, 20년 정도는 하신 분들이시고요. 뭐 퇴직자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한 분 정도는 뭐 교수님이거나 외부의 일반 뭐 민간
뭐 HRD라고 하죠. 뭐 HRD 그런 무슨 그 인적 개발 뭐 이런 쪽에서 오시는 민간 사원도 일부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과반수는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3명 중에 2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 안 쓰더라도요, 뭐 그런 거 평가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심기 경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분별은 충분히 국가직 면접위원들이 하신다는 개인적인 신뢰를 저는 갖고 있는데, 뭐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고요. 자, 바로 오늘 그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하이라이트는 당연하게 이제 뭐 묻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제가 뭐 국가직 7급이나 이런 때는 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인데, 지역인재분들은 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뭐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좀 마인드에 관련된 부분들, 뭐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뭐 다른 거를 들으시거나 상관이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좀 준비하실 때 포인트를 조금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좀 두 번째 세션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단 제 강의니까요. 제 강의 소개는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의 말씀을 한 3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Q&A라서 여러분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단톡방이나 유튜브에서 바로 질문 주시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게 아주 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호객행위 강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적어도 가장 중요한 정보를 늘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날씨도 오늘 전국적으로 되게 봄날이라 좋기는 합니다만 조금 공짜라고 좀 허투루 보지 마시고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임 바로 면접시험 팩트에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늘 하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런 뭐 배경 취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자, 지금 바로 면접을 본다고 하면 시뮬레이션을 좀 해봅시다. 지금 당장에 바로 어떤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면접 준비 1일도 안 하고 그냥 한번 봐볼까, 한번 면접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저랑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겠습니다. 시간은 2021년 5월 13일, 14일이죠. 아마 공고문이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13일 날은 행정직군, 14일 날은 아마 기술직군 이틀에 나눠서 아마 면접을 보게 될 겁니다. 국가고시센터 과천에 있습니다. 자, 일로 아마 아침에 오전조는 한 8시, 오후조는 한 12시 정도까지 가시게 될 테고요. 자, 그 날짜로 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석 달, 2달 정도 뒤죠. 2달 뒤에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가 이제 그 3호선이죠. 아니요, 4호선이죠. 정부 과천 청사역입니다. 뭐 횡합니다. 횡한데 여기 출구 뭐 많이들 따라가는 대로 나오시면 이 출구로 나오시게 되고요. 쭉 가셔서 위로 쓱 꺾으시면 바로 셔틀버스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입간판도 있고요. 셔틀버스가 아마 서져 있을 겁니다. 시간에 가시면 픽업해서 이거 타고 가시면 제일 편합니다. 괜히 차 가지고 오시면 그 건물 안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냥 타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버스를 오시면 타셔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지난해랑 지지난해 고가직 7급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갔다 오시고요. 타고 가시게 됩니다. 가시면 한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뒤에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산 중턱에 고시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시험 출제하는 보안 시설이기도 합니다. 고시센터로 아마 버스가 들어갈 거예요. 뭐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이 사진은 모 신문사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2년 전의 사진입니다. 고시센터 앞에 지역인재 7급 분들이 면접 보러 들어가는 씬입니다. 복장이 되게 안 봐도 대충 비디오죠. 꼭 치마를 입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게 들어가시는 그런 상권입니다. 요 뒤쪽 건물에 아마 지하에 약간의 소강당 같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요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보안 시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뭐 쫄 거는 없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는 제가 들어가 볼 방법은 없어서 이거는 지난해
11월 달이죠. 국가직 7급 때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예, 공무원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 연수원에서 바로 거기서 보게 돼요. 아까 여러 고시센터를 지나서 예, 바로 정문에 거의 붙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 거기 극장 같은데 대기장 풍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비슷한 공간에 들어가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느낌이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가시면 이렇게 조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당일날 아실 수 있습니다. 몇 조에 배정이 되고, 다음 여기 어떻게 보면 번호가 있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띄엄띄엄 3번, 4번 이런 뜻입니다. 아마 지난해 기준으로 한 15조 정도씩 아마 배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같은 조에 오전조 3명, 오후조 3명 혹은 4명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같은 조에 6명 혹은 7명이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경쟁자죠. 쉽게 말하면 그 조 안에서 평정이 됩니다. 예. 면접인들은 해당 조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옆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잖아요. 자기 조에 있는 6명 혹은 7명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예, 오리엔테이션 들으시고 예,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아마 여기 들어갔을 때부터 되게 쫄리시겠죠. 네. 이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크릴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 공간 아니지만 거의 예, 유사한 공간에 가시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지난해 7급 가셨던 분들이 예, 핸드폰 걷어가기 직전에 예, 찍어서 보내주셨던 그런 사진입니다. 실감이 좀 나죠? 공간이.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대기하시면 이제 아침에 가시면 이제 뭐 출첵하고요. 뭐 이것저것 방역 관련된 안내 말씀도 해주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면접 준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 끝난 다음에 바로 개별 면접 과제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뭐 용어가 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면접을 보기 위해서 미리 좀 이런 거 좀 써. 뭐 이런 겁니다. 이걸 가지고 면접 보지. 그러니까 국가직은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아버님은 뭐 하시고 뭐 어디서 왔나 자네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요.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합니다. 예, 전혀 그런 거 없이 소위 역량 평가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본인 능력만 평가하겠다. 그래서 동일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과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과제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작성을 합니다. 먼저 이제 개별 면접 과제라는 거를 이제 20분을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때는 시간 아마 대충 이 정도 되실 거예요. 이 정도 타이밍에 이렇게 A4지 종이 한 장이 나눠줍니다. 개별 면접 과제, 질문지, 뭐 주의사항.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주어져 있게 됩니다. 되어져 있고요. 이거 나눠주고 20분 동안에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지 하나도 나눠줍니다. 용지. 종이 한 장을 나눠줍니다. 원래 이제 NCR 용지라고 해서 이렇게 누르면 배겨나는 그런 용지를 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종이를 원래 주는데 지난해는 그냥 일반 A4지를 주고 그냥 나중에 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하여간 이런 거 주고 볼펜에다가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왔나 보시면 1번 문제는 요거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난해 1일차 그러니까 행정직군이 봤던 문제를 제가 듣고 복원한 겁니다. 이 문제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뭐 저도 아니면 다른 강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정리해서 복원을 한 내용이니까 뭐 아주 뭐 워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싱크로 90% 이상은 늘 이제 하는 예, 복원에 약간 매니아 예. 지지난해 지역인대 7급 분들이 면접 다 끝나고 제가 늘 과천에 갑니다. 가서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무용담을 제가 듣는데요. 저도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장에서 들어야지 좀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제 부산에서 오셨던 국토교통부에 계셨던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저한테 예, 복원 성애자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복귀 성애자라고. 왜냐하면 이게 워딩 하나하나를 거기서 막 서로 여러 명이 막 아이들을 모아서 맞춰내거든요. 혼자는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복원이 됐다는 것 여러분들 선배들 아마 연인원 이것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한 열댓 명이 머리를 맞대고 스타벅스에서 같이 예, 만든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해 드리려고 만드는 거기도 합니다. 공공재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과제나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한과 완성도를 모두 지키기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 첫 번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쓰세요. 기한과 완성도. 아니 시간이 있으면 빵빵하게 잘 만들 것 같은데 시간은 없고 시간에 맞추려면 좀 대충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을 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나는 경험형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아까 말한 이건 과제이지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딱 맞는 게 있으면 오 면접 평가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평가하는 게 아니다. 선생님 딱 맞는 게 없으면 비슷한 거 더 쓰시면 돼요. 공통으로 뭔가를 주고 그죠? 균질하게 평가를 하기 위한 툴의 하나일 뿐 이걸 이런 경험이 있으면 면접을 잘 보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면접을 못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우습게 허투루하게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예.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상황형이라고 합니다. 상황형. 자, 얘기가 조금 긴데요. 뭐 이렇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건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당신은 A 부처는 되게 부처 이름은 안 씁니다. A 부처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담당 주무관입니다. B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을 신청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열고 일정 수의 주민의 지지를 얻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상태로 2차 현장평가를 위해 현장평가단이 방문을 하였으나 도시재생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평가단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평가는 늦어도 7일 이내에 끝나야 하고 이 사실을 기초지방단체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근데 공모사업 운영 지침에는 이처럼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귀하가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뭔 소리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그건 사실 문제로 나중에 이제 많이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그냥 쉬운 문제입니다. 참고로 지역인재 문제는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 상황을 잘 주지는 않습니다.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대충 그림이 들어오죠.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준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대 지방도시재생 사업에 예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땡땡시에서 저희 할래요 해서 주민들 동의서 이렇게 한 절반 이상 50%나마 넘어야 될 것 같은 동의서 받아가고 신청해서 뭐 그러면 여기도 후보지. 그래서 서류는 통과했고 현장을 가서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나 한번 현장 실사를 평가단이 갔는데 일부 주민들이 막아서서 못 들어오게 반대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반대하면 이렇게 어려운 공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규정이 있으면 거기 규정이 있으면 안 되면 그냥 아웃시킨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아웃시키면 되잖아요. 규정대로. 근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얘기입니다. 좀 쉬워 보이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리얼 월드로 면접용이 아니고요. 실제 리얼 월드면 되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껴있기 때문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예를 들자면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 해당 주민들한테 직접 디렉트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주체는 지자체가 주체인데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뭐 출제 내용 자체로 보면 조금 적절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여튼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반대하는 시민들은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다.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반대하니까 때려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반대하더라도 뭐 그래도 그냥 좀 반대 안 하실까지 좀 설득도 하고 좀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래갖고 어떻게 좀 시간을 갖고라도 그냥 해야 돼도 되나라고 하는데 여기 일주일 내라는 말이 있었죠. 여기 아까 보니까 일주일 내에 끝내야 된다. 이건 또 어쩌라는 거야. 약간 좀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상황을 주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상황을 아몰랑 그냥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래? 이렇게 쓰기도 좀 그렇고
뭐 그렇죠. 그죠? 즉 실무자로서 윗사람에게 안을 주는 겁니다. 안을. 그죠?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걸 합니다. 대개. 물론 이제 상황형에 따라서는 뭐 정답스러운 게 있는 경우들도 좀 있긴 한데요. 자유도가 이거는 좀 꽤 좀 높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갈등 상황에서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추진할 것인가, 뭐 그거에 관련된 테마이고요. 되게 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쫄 거 없고요. 예시입니다. 여러분 행정적으로 나온 거 제가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잠깐 이런 식의, 아까 1번은 과거 경험형입니다. 과거의 이 경험 중에 한 경험의 예시를 들어서 본인의 캐릭터나 성격이나 소위 말하는 인적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기의 경험형입니다. 네가 만약에 그 상황에 들어간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본인이라면 어떻게. 아까 1번은 과거 상황형, 2번은 미래 경험형, 1번은 과거 경험형, 2번은 미래 경험형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고요. 두 문제를 각각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시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할래요. 뭐 등등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딱 맞는 경험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뭐 비슷한 거라도 쓰셔야지. 없는데 안 쓸래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뭐 너무 거기다 매몰되지 마시고 일단은 뭐 최대한 과제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겠죠. 왜 똑같은 걸 주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질문지가 존재합니다. 뭐 그대로 똑같이 묻는 건 아닌데 대략 러프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질문들을 하라는 일종의 질문 샘플, 그러니까 가이드가 면접위원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그러니까 면접위원들은 그거를 보고 그 범주 안에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사람은 다르고 조도 다르고 면접위원도 다르지만 균질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프로토콜에 맞춰서 진행되는 게 국가직 면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 참고로 지방직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위원이 묻고 싶은 대로 물어서 1조의 질문과 2조 질문이 생판 다른 경우들도 많고요. 분위기도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체계적이지가 않죠. 참고로 국가직은 그런 면에서 아주 체계적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민간에서 보통 여러분 공기업이거나 뭐 사기업도 요즘 많이 한다고 하는 NCR 면접이라는 게 이겁니다. NCR 평가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프로토콜대로만 진행하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모의 면접 때 제가 쓰셨던 분들 거 그냥 샘플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뭔가 열심히 채워서 20분 동안 씁니다. 쓴 다음에는 걷어갑니다. 걷어가는데 문제지와 답지도 싹 다 걷어갑니다. 즉 여러분의 썼때 이게 여러분 손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왜냐 그러면 연기를 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약간의 그런 방법론입니다. 보고 이렇게 지어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걷어갑니다. 걷어가서 복사를 한 다음에 면접위원들에게는 사전에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쓰자마자 걷고요. 인사시의 직원들은 복사를 하고 면접위원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면접인 기준으로 보면 면접위원들은 세 분이신데 세 분이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면접위원 조편장도 면접위원들도 탁구공 뽑아서 합니다. 몇 조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긴 책상에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그죠? 그분들이 공통의 주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면접 보러 오신 것뿐. 그분들에게 이거 제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1조다 그러면 1조에 오전점에 1, 2, 3번에 있겠고요. 1, 2, 3번의 것들이 각각이 똑같이 제공이 됐겠죠. 그 면접위원들 서로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즉 면접위원 한 분 기준으로 보면 넘겨보면 그죠? 이거 반만 채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뭐 가득인가 뭔가 채웠을 것도 있고 뭐 내용은 모르겠고요. 예쁘게 좀 보기 좋게 쓰는 분도 계실 터이고 서로 3명 그리고 오후 쪽까지 하면 3명 4명이니까 뭐 6명 혹은 7명이 그 자체로 비교가 됩니다. 평가는 안 되지만 그렇죠? 면접인 기준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인상이죠. 여러분보다는 얘를 면접위원이 먼저 만납니다. 그죠? 다 보시고 나서 면접장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 명씩 들어오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충 그림이 들어오시죠? 자, 쓰시고 나시면 한 뭐 5분 10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셔라 막 블라블라 이런 걸 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절대로 그 안에서 못 벗습니다. 음료 주식 같은 거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대기 시간에는 통상 자료를 못 보게 합니다. 갖고 온 뭐 자료나 뭐 이렇게 자기가 했던 거 이런 것들은 뭐 원래 보게 하는 게 기본값인데 희한하게 지역인재는 못 보게를 했습니다. 지난해도 그랬다고 안내가 됐기 때문에 그냥 못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멍 때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의 마스크도 끼고 있는 거 좀 답답하실 거예요. 여튼간에 10분, 20분 주면 각조 아까 1번, 2번, 3번이 있죠. 그거는 면접 당일날 가야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당일날 가시면 만약에 1번이다 내가 그러면 자 각조 1번 나오세요. 그래서 아까 대기장에서 아까 개별 면접 과정은 전체를 한꺼번에 나눠주고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걷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고 화장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잠시 있다가 자 각조 1번 짐 챙겨서 나오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뭐 가방 다 싸들고요. 딴 데로 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다 싸들고 어딘가로 갑니다. 바로 개인 발표 작성을 하러 갑니다.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수위 들었던 PT라고 합니다. 이걸 왜 PT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PT라고 합니다. 개인 발표 작성장으로 다 이동을 해서요. 개인 발표를 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됩니다. 아까 시간으로 하자면 오전쯤은 한 요신가 오후쯤 한 요 정도 시간 정도에 아마 이동을 1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2번, 3번은요. 대기 타고 있는 겁니다. 앞사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앞사람은 다시 2번은 1번이 끝나고 나서 약 40분 정도 뒤에 자 2번 나오세요. 그러면 2번이 다시 또 대기장으로 가고 이렇게 컨베어 시스템처럼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거는 이제 그 국가직 7급 때 일산 킨텍스에서 봤었을 때 사진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1인 이렇게 책상에 있는 조그마한 소회의실 같은 데다가 책상 하나만 있고요. 가시면 문제지 하나와 작성 용지 하나가 이렇게 엎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번호에 자기 조 번호에 앉으시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바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시간은 30분을 줍니다. 자, 이게 개인 발표 문제지 양식입니다. 이게 A4의 2배니까 A3지죠. A 시리즈가 이렇게 반으로 접히면 A4 용지잖아요. 요 4 용지 이게 커버 페이지고요. 이렇게 넘기면 이쪽 편의 문제 뒤에 양쪽 편으로 자료 이런 구성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A4지에 그냥 복사해서 그냥 호치키에서 찝고 이러면 좋겠는데 뭔가 좀 이렇게 펼치고 하니까 조금 정신사납기는 해요. 여러분들 왜 필세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시험지 넘기는 거 있죠? 그런 양식으로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뭐 여하튼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지 하나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 용지라고 해서 나중에 요거는 제가 카페 안에 양식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연습용으로 프린트 파일로 그냥 프린트 좀 여유있게 하셨다가 작성 용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발표 작성 용지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21줄이 적혀져 있습니다. 칸이. 그래서 수기로 쓰셔야 됩니다. 손으로. 볼펜도 조금 익숙한 거를 좀 갖고 계셔야겠죠. 이것도 원래는 NCL 용지라고 해서 4장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 위에서 좀 꽉 눌렀으면 밑에 것까지 색깔이 배겨나는 파란색으로 배겨나는 용지를 원래 국가직 7급은 씁니다. 왜냐 그러면 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여기 쓴 대로 그냥 바로 분리해서 면접원을 드리기 위해서 썼는데 마찬가지로 지난해 지역 인재는 그냥 A4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작성해서 나중에 복사를 해서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약간 씁니다. 뭐 그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요.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맨 첫 번째 페이지 아까 그 뭐 로고 들어가 있고 일사학신체 이거는 이제 커버 페이지니까 제끼고요. 실제 페이지는 여기가 1페이지인데 개인 발표 과제 질문지에 대해서 주의 사항이 있고요. 요만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지난해 이것도 1일차 행정직군이 봤던 문제입니다. 자, 귀하는 A부처의 소상공인 담당 주무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국가 경제의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소규모 한계에다가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그렇겠지. 자, 문제. 담당 주무관으로서, 그죠? 당신이 정책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야. 첫째, 다음의 제시 자료를 참고해. 제시 자료 줄게. 자, 이거 보고 말이야. 첫 번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을 하라고. 두 번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아니, 장난이 아니군. 이게 뭔 소리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와,
아마 처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자, 자영업자 얘기고요. 뭐 좀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연습을 다 하시게 되니까 뭐 지금은 그냥 이런 게 나왔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제시 자료가 3장이 나옵니다. 3장이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여기 보시면 배경 상황을 줍니다. 보통 개념과 현황이라고 해서 배경 상황 몇 가지 통계 이런 거를 쭉 주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넘기시면 문제점이라고 해서 네모 박스에다가 조각글에다가 제목까지 이렇게 막 달아가지고 줍니다. 이게 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다음 세 번째 페이지, 자 앞에 거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현황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문제점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대책인데 대책을 그대로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뭐 해외 사례, 그다음에 약간 언론사 뭐 기사 칼럼 같은 거 이러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칼럼류 비슷한 조각글들 이런 것들을 이쁘게 이렇게 박스에 쳐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죠? 이렇게 줍니다. 요거를 힌트 삼아서 요것도 넣고 이거를 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좀 써봐라고 해서 일종의 뭐 표현이 좀 조숙합니다만 밑밥을 좀 깔아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요것만 쓰면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금 더 열심히 쓰시는 게 뭐 포인트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3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씁니다. 자, 제가 문제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따로 제가 이제 나중에 파일로 드릴 거긴 합니다만 좀 잘 보이라고 파워포인트가 해상도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서요. 제가 따로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소상공인 개념과 현황. 소상공인은 이런 걸 소상공인이라고 해. 그 소상공인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 세 번째, 비중은 이런데 말이야. 해외에 비해서 우리가 되게 많아. 근데 많이 망해. 뭐 이런 류의 현황을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써야겠죠. 아까 문제 뭐라고요?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약 정리하는 게 조금 가깝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으셔서 요약 정리하시고 다음 두 번째 문제점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약간 신문기사를 짜집기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 신문기사는 아니고요. 뭐 적절하게 좀 만진 기사입니다. 자, 소비 프라인데 적응을 못해. 그죠? 대부분 자영업자들 안 하고 요즘 홈쇼핑에서 혹은 쿠팡에서도 사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은 망하더라. 적응을 못 해가지고 뭐 이런 류의 얘기. 그다음에 대기업 갑질 때문에도 문제가 생겨. 뭐 이런 류의 얘기. 다음에 사회안전망 망하들면 쫄딱 망해.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딴 데로 업종을 바꾸고 싶어도 못해.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자영업자의 문제가 이것만인 문제점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가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시 자료가 우주다. 우주 정복부터 해라. 여기에 문제점을 정리하시고 다른 문제점 본인은 아시는 게 있으면 추가하시면 돼요. 그거는. 하지만 우주 정복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안드로메다로 가시건 건 알아서 하시는 것인데 여튼 그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분위기 파악만 좀 하자고요. 다음에 대책 방안을 보시죠. 그럼 대책 방안을 보시면 아까 보시면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소비 트렌드가 바뀌는데 적응을 못하더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주었죠. 영국에서는 뭐 이런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걸 적응할 수 있는 걸 도와주고 있대. 해외 사례를. 다음에 소상공인이 자영업자니까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덩어리 져가지고 약간 여기 좀 조합의 사례를 들어놨는데 협동 프랑스, 독일 뭐 이런 해외 조합 사례들을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주고 참고해서 쓰라고요. 세 번째 아까 마지막에 또 뭐가 부족하다고요?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 관련돼서 이런 걸 좀 해야 돼라는 약간 뭐 신문 칼럼 같은 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시면 앞 페이지의 문제점과 어느 정도 대응이 되어 있죠. 현황과 짜임이.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놓고 요약 정리하시고 본인 아이디어도 좀 넣으시고 쓰시는 게 본질이 되겠습니다. 생파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는 것도 없어. 되게 이런 게 나옵니다. 참고로 지난해 잘 보시면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단군 이래로 어려웠죠.
갑자기 지난해 어려워서 핫해가지고 갑자기 나올 거라고 예측 가능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늘 있던 문제예요. 핫한 주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웜한 주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웜한 주제. 그러니까 맞추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걸 맞추는지. 둘째, 안다고 해서 내가 잘 쓸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죠? 꼭. 그러니까 내가 안 봤던 딱히 뭔가 특별하게 알지 않는 건데 이걸 하는지를 평가하겠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까 경험이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지 보겠어 라는 게 아니듯이 그냥 하나의 예를 주는 정책입니다.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니 사용업자 한 분들한테 한 10억씩 드리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요. 장사 때려치시고 이거 가지고 그냥 놀고 먹으세요. 문제 해결 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못 맞춘다. 그리고 다음 뭐겠어요? 제가 저는 뭘로 이걸 도와줄 수 있는데 정책의 수단. 그죠? 정책의 수단, 나란 일의 그러니까 실체를 좀 어느 정도 내가 좀 알고 있니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선배들이 쓰신 수많은 답지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처음엔 막막한데요. 쓰시다 보면 뭐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튼 이런 거를 씁니다. 30분 쓰면 자, 요거는 아마 이거는 이제 A4 저는 원래 걷어가지 않는데요. 아마 분들에게 넉 장, 그러니까 원본이 하니까 3개를 복사를 해줘야 되죠. 면제변 3분이시니까 3분을 복사해서 줄 겁니다. 주고요. 자, 그리고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층에 아마 여러분들이 대기장은 지하에 있을 거고요. 그 이 책상만 있고 의자 하나만 있습니다. 긴 책상 하나 있고 의자 하나만 있는데 그걸로 인선에 따라서 가시게 됩니다. 층층별로 가신 다음에 문 앞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문 앞에 보면 몇 조 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문 앞에 조그만 책상이 있고 거기다가 보니 뭐 가방 뭐 다 바리바리 올려놓고요. 여러분 손에는 그러니까 평정표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채점표죠. 평정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방금 쓰신 개인 발표문 복사된 것까지 포함해서 들고 있게 됩니다. 참고로 포인트는 아닙니다. 아무튼 본인이 쓴 것과 평정표만 들고 문 앞에 잠깐 대기하고 있으면 아마 차인벨이 울리거나 종이 울릴 겁니다. 그러면 아마 다 면접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식하면 개별 역량 면접 역량 면접이라고 35분입니다. 원래는 40분인데요.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5분 정도를 줄였어요. 5분 정도를 줄여가지고 35분 정도를 봤는데 한 30에서 35분 사이 정도가 됩니다. 문 열고 들어가시면 뭐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면접인이 앉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면접인이 3분이 앉아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면접은 책상에 서로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책상에 펴져 있고요. 1인 책상에 앉아 있고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급히 면접위원 책상 앞에는 이렇게 차단막 좀 비주얼이 조금 좀 웃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무슨 교도소 면회 오는 느낌 살짝 이런 느낌 좀 우습긴 합니다만 그렇게 됐고요. 이 기숙사 방이가 길고요. 뒤쪽에 창문이 있는데 방역대는 창문 다 열어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자 접이식 의자 하나만 한 최소 1.5m니까 2m 정도 떨어져서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인사하시면 아마 평정표는 뭐 직접 나눠주실 때는 면접은 가운데 분한테 주라고 뭐 이런 안내를 다 해줄 겁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앉으라 그래서 앉으시면 아까 방금 쓰셨던 개인 발표문 작성하신 용지가 뭐 직접 주거나 혹은 뭐 그 인사혁신처에서 알아서 배분을 했거나 그다음에 아침에 혹은 오후에 처음 오자마자 쓰셨던 개별 면접과 이거는 직접 이때 보시는 거죠. 개인 발표문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채점표, 평정표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지가 별도로 존재해요. 책자 형태로 이렇게 넘기는 용도로 해서 질문지. 이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라. 뭔가 적으시고 체크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아마 보시게 될 텐데 면접 평정표에 별개의 평가표가 있습니다. 나름 계량 양식지 한 장씩을 여러분 사람별로 하나씩 배분을 해서 줍니다. 각자 세션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평정표에다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종합평균 아이스 브레이킹 덕담해 주시는 경우는 한 3분의 1밖에 없고요. 뭐 아주 건조하고 드라이한 경우들이 되게 일반적입니다. 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앉아서 그냥 앉으시면 뭐 분위기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뭐 감사한데 그런 경우 없다고 생각을 거의 하신 겁니다. 자, 개인 발표문은 아까 작성한 용지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보면서 지난해는 원래는 이게 7분에서 8분 정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21줄짜리 대개 8분 발표하라는 원래 취지는 그보다는 2배 정도만큼의 살을 붙이경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개인 발표가 국어책 읽는 거, 뭐 글자를 잘 읽는지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근데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가까이 줄이다 보니까 뭐 당일날 미리가 아니고 당일날 5분만 발표라고 했습니다. 그 5분만 발표라 좀 당황들 하셨는데 8분에 좀 맞춰서 준비하셨다가 뭐 하여간 5분만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자, 개인 발표. 자, 그래서 쭉 5분 정도 발표를 하고요. 그 나중에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쯤 질문은 제가 교재에도 실었습니다만 지난해 후기 사례집에 실제로 보셨던 질문들을 한 사례를 제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막 임의로 만들지 않고요. 보자고요. 뭐 묻는지. 자,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아까 얘기했는데 적어놨잖아요. 또 묻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질문지에 있는 질문들이 이게 다 하나하나씩이 거의 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니 뭐 요즘 인터넷이 어쩌고 저쩌고 쿠팡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면접에 다시 이제 약간의 이제 여기서부터 꼬리 질문인데요. 아니 그게 꼭 시장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만 있겠느냐?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 아, 네, 물론 일부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사회 안전망 아까 있었죠 자료에 그런 거 보면서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셨겠죠. 될 거가니 중요한 게 이런 얘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제 판단 기준까지 묻는 겁니다. 우선순위와 판단 기준. 아, 뭐 떨어지면 사회적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뭐 그런 얘기를 뭐 했다고 칩시다. 제가 그냥 임의로 막 지원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분은 말로는 앞에서 컨설팅 제공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컨설팅도 제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좀 다른 거 좀 더 좀 구체적이거나 좀 직접적인 걸 좀 얘기를 해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죠? 뭐 세상에 이런 걸 못한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과 보신 내용 안에서 질문들이 옵니다. 다만 어떤 한계, 판단 외입니다. 즉 질문도 후속 질문도 대부분 나중에 준비를 하시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대략의 이 정도 얘기. 뾰족하지도 않고 뭔가 틀리게 얘기하기도 좀 면접 시간 발표 5분 했고요. 그래서 토탈 이제 벌써 10분 지나갔습니다. 이 정도 질문하고 끝. 자, 끝나고 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다음에 개별 면접 과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개별 면접 과제는 여러분 손에 없죠. 그래서 자, 경험형부터 먼저 묻습니다. 아, 저 1번에 기한 완성도 뭐 둘 다 못 지킨 경험 쓰셨는데 자, 보시면서 그럼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질문 들어옵니다. 첫 번째. 아, 여기 쓰신 분은 이런 걸 썼을 때 조별 때 얘가 학교도 잘 안 나오고 소극적이고 한 명 선배는 뭐 10년 선배인가 그런데 취업 준비한다고 바빠갖고 잘 나오지도 않고 같이 뭘 좀 해야 되는데 말이야. 되게 쫄렸는데 내가 나서서 찾아가고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좀 해서 정시에 그래도 레포트를 낼 수 있었다. 자, 여기 잘 쓰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볼래요? 라는 얘기입니다. 왜 물어볼까요? 일종의 약간 라이어 테스트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뻥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되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 뻥친 거 걸리면. 그죠? 여기에서는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다른 학원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경험 무슨 막 정리하고 막 만들고 이런 거 하시다가, 뭐, 흔치는 않습니다만, 아주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진실성 테스트를 좀 겸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경험 이거 맞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전혀. 시험이 아니라고. 이거는. 자, 설명해 보라고 했고요. 뭐 설명을 했겠죠. 설명하면서 쓴 내용과 대조하는 작업을 합니다. 뭐꼭 이런 질문을 다 하는 건 아니기는 한데 흔하긴 합니다. 다음에 분이 선배 설득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설득했는데 설득을 했음이라고만 썼으니까 맥주를 사줬는지 꼬셨는지 가서 뭐 바지끄덩이를 잡고 선배 도와주세요라고 울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설득의 방법. 세 번째. 근데 뭐 선배는 그런데 새내기일 때 그럼 선배로부터 뭐 배운 건 없니? 이거와 관계없이 파생을 시키는 질문입니다. 원래 이 내용만 질문하지 않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꼬리를 계속 물게 되는 게 면접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뜬금없이
예, 뜬금없이 이게 뭘 물어볼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빠삭하게 다 하면 질문을 다 답변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는 요거는 밑밥에 가깝고요. 그래서 꼬리 질문으로 뭐 이것저것 파생하기도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있으면 뭐 답변 못할 거 없죠, 여러분. 뭐 본인 쓴 경험이면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이제 본 질문입니다. 원래 거. 자, 둘 중에 만약에 그러면 네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뭐 할래? 응? 둘 다 안 된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도 뭐 대충 답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충 얘기를 하시면 됐겠죠. 몇 마디 하고 나면 그냥 또 5분 지나갑니다. 끝. 좀 허무하죠? 뭐야? 이런 느낌이 살짝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라 저는 거. 다음 이제 끝나고 끄덕끄덕하고 자 그다음 상황형 물을게요 라고 합니다. 아까 도시재생이 있죠. 주민들 반발한다는 질문. 자 뭐 여기는 특별한 게 없으셔서 입을 쓰신 경우에는 반발 이유를 파악하고 일부 수정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수정안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일단 그냥 약간 방어적으로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좀 적으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첫 번째,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봐라. 즉 아까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문제 상황을 내가 파악하고 있는지 뭐가 쟁점이고 파악했는지 설명해보라는 겁니다. 흔한 질문이긴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해봐라. 그죠? 즉 그 자체를 잘 숙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얘기했겠죠? 자, 이런 거 하면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니? 뭐 약간 답정너 질문이죠. 예, 아마 이해관계가 서로 좀 다르다 보니까 뭐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집주인의 이해관계와 세입자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다르죠. 집주인은 자뻑해 가지고 세금을 지어서 부동산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할 것이고 세입자들은 아니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돈 내고 살면 좋겠는데 이런 뭐 극단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좀 갈리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류를 아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질문 안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질문 안에서. 다음. 그러면 이런 주민들 반발을 없앨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 되게 뭐 흔한 질문이기는 합니다. 뭐 커뮤니티 소통을 하고 미리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뭐 이런 류의 아마 질문들을 원한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럼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쩌면 좋겠니? 그죠? 아까 문제를 보면 시안 이런 경우에 규정이 없다고 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좀 플랜 B의 규정들도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 뭐 등등등. 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사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본강의 때 하나하나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되게 뻔한 질문입니다. 상황형 질문 중에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물을 만한 거 그냥 따박따박 몇 개 묻고 끝냈습니다. 의견 수렴이라고 답변했더니 야 의견 수렴만으로는 뭐가 되겠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입자가 뭐 의견 수렴한다고 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세입자들 대책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주 대책이거나 그죠? 원주민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등등등도 좀 패키지로 해서 좀 반발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했으니까 꼬리 질문으로 야 의사수렴만으로 되겠어? 더 생각해봐. 뭐 이런 것들이 좀 변별이 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 다음에 요거는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이게 질문입니다. 요거하고 조금 상관이 없이 그냥 시간 남으면 약간 엑스트라로 묻는 질문들이 질문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다가 뭐 대충 다 뭐 물었고 시간을 봤더니 뭐 시간을 한 문, 두 문제는 더 해야 될 것 같고 시간 관리 차원에서 질문지 보니까 흔하게 있어서 묻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게 뭐 아주 무관하지는 않지만 조금 뜬금없이 자 만약 그럼 이렇게 하려면 유관부처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어쩔래? 뭐겠어요? 뭐 일 안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하지는 없을 테고 뭐겠어요? 뭐 담당자를 설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답정너 질문에 좀 가깝죠. 이 정도 질문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좀 많이 한 7, 8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이면 대충 한 10분 정도 지나갔습니다. 이것만 해서도 길게 해서 그래서 토탈리 지금 현재까지 7, 8분 했으니까 한 25분까지는 아니고 한 30분 가까이 좀 된 것 같아요. 시간 금방 잘 갑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대개 5분 정도 시간이 남는데 예전에는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한 5분 줄이면서 남은 시간도 5분밖에 안 남아서 질문이 많지 않았는데 그거 끝나면 소위 이제 개별 질문
그냥 시간 남는 약간 보너스 질문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상황 형식 다 끝나서 이게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하나 묻는 경우도 있고요. 엑스트라 질문입니다. 엑스트라 질문. 첫 번째, 이분 같은 경우는 자 가장 지역인지에서 흔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자 어디 가고 싶어요? 거기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 뭐 장점, 강점 뭐 그런 뜻입니다.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좀 자랑해봐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마 개별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셔야 될 게 이제 희망 업무와 관련된 역량 부분입니다. 이 질문. 이런 거 물어주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질문 준비를 했는데 물어봐 주니까 뭔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본인이 복지 쪽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돼서 그러면 본인이 가진 전문성, 네가 왜 그쪽에 좀 전문적인, 전문성이라는 게 무슨 전공을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가 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으면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거나 조금 더 알고 있거나 이런 게 뭐가 있니? 라는 류의 꼬리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또 질문지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거나 골라서 묻는 겁니다. 가장 흔한 질문, 악성 민원인, 반복적인 민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가장 공무원 면접에서 흔한 양대 탑, 상사가 부당지시하면 어떡할래와 이런 악성 민원인 만나면 어떡할래? 아주 흔한 질문들이긴 합니다. 대충 그냥 답의 프로토콜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시게 될 거니까 그냥 무난하게 답변하셨을 것 같고요. 자, 설득하고 뭐 잘 말씀드리고 또 해도 난동을 부리면 어떡할래? 이렇게 좀 꼬리 질문, 뻔한 꼬리 질문을 좀 했고요. 자, 이 질문은 또 시간이 또 남은 거예요.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아마도. 그래서 또 뜬금없는 질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복지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돈 없다 이래갖고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할래? 어떻게 설득할래? 뭐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에 왜 했냐 그러면 앞에서도 관계부처가 협조를 잘 안 해주면 어떡할래?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면접위원 보시기엔 좀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 틀어가지고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뾰족하지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 후기를 보면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보면 당연히 비슷해 보이는데 내적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그죠? 나중에 이제 감들이 조금씩 오게 돼요. 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뭐 뻔한 얘기를 하셨겠죠? 이러고 끝나고 어이구 고생했어요. 이거 조금 길게 한 편이긴 한데 아이고 고생했어요. 자 나가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고개 숙이고 나오시면 끝입니다. 문 열고. 면접 끝난 겁니다. 약 35분 정도, 30에서 35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 체험을 이제 아주 진하게 하셨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참고로 이 강의는 그냥 오픈 강의이긴 하지만 정규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강생들한테도 동일하게 올라가는 강의입니다. 제가 이건 수강용 생각해서 조곤조곤 다 설명을 좀 러프하게 좀 드린 것이고요. 물론 이제 각 과목별로 설명은 이제 과목별 챕터에서 따로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면접의 진행 과정과 큰 그림을 먼저 일단은 딱 잡아 놓으셔야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을 하고 있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늘 첫 오픈 특강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의 입장이시고요. 자, 끝나고 나왔어요. 끝나고 나오면 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되게 뭐 금방 시간 갔어요. 시원섭섭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왜냐면 오래 준비하셨고요. 지난해는 5월 달인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한 준비 기간이 석 달 이 정도 됐습니다. 진짜 죽으려고들 하셨어요. 진짜 힘들어 들어가지고. 다음에 해고 나니 이게 고작 이거 하려고 이 개고생을 했나? 이런 느낌? 막 다 편안하게 해주시던데요. 분위기 좋았어요.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냥 질문지만 보고 그냥 딱딱 그냥 묻고 끝내시던데요. 아까 본 케이스가 그런 질문지만 보고 이런 케이스고요. 일부 조에서는 어유 오늘하고 고생했어요. 아유 괜찮아요. 뭐 모를 수 있지. 현직 가면 다 알게 돼.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주 적게 있기는 합니다. 그건 뭐 복불복이니까. 나한테만 딱딱하다고 다른 뒷번호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딱딱하지 않았겠습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또 잘해줬다고 나한테만 잘해준 거 아니잖아요. 같은 주에 다른 사람도 다 잘해줬을 가능성이 높죠. 뭐 그거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할 거 없어요. 그거는 뭐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대개 보시면 그냥 먼저 끝나고 나서 그냥 무난하던데요. 그냥 뭐 예전대로 그냥 나온 것 같던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대충 절반은 넘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일부러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보고 현장에 가서 진짜 오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유일한 강사일걸요.
예, 면접 날갈 현장에서 가서 여러분 뵙고 한 명 한 명 다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물론 두 번째, 많이 준비했는데 질문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흑흑흑 이런 분들. 아까 희망 안무도 있죠. 시간 없으면 안 물어봐요. 상황하고 끝나면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뭐 준비했는데 이거 말을 못하고 저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아우 시간 없는데 잠깐 간단하게 해요. 그러면 제가 막 얘기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이런 거 한 30%. 그다음에 한두 개 답변. 그 부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제가 뭐 뾰족하게 얘기는 못하고 그냥 설득한다는 얘기만 반복했는데 좀 찜찜해요. 요 정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20%. 뭐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역 인재 문제는 근데 공채 7급이나 7급의 문제에 비해 면접에 비해서 좀 편안해요. 많이 편안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후기를 보시면 와, 이 압박도 안에 7급은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지역 인재는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시고 뭐 사회 경험도 없으시고 뭐 예컨대 이런 걸 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면접위원들도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무난하게 그러니까 질문도 하드코어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본적인 것 정도 묻거나 좀 여러분들이 말할 기회를 좀 주거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상대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쫄려서 그렇지 면접위원들은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케이? 나중에 폭망했어요. 미흡 들까봐 불안해요.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걱정해야 좀 되죠. 물론 면접 보고 나면 걱정이 안 될 수는 없는데 시원해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더 많이들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레 걱정하실 거 없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평정표입니다. 이거 참고로만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자서 실수로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항목이 5개가 있어요. 여기가 평가, 여러분의 최종 면접 평가표,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요 안에는 이렇게 가 공무원으로부터 정신자세 뭐 블라블라블라 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 중, 하 면접위원 3명이 각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면접 보고 나서 그냥 바로 상, 중, 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별도의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다 한 다음에 나름의 방식으로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세 분이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우수나 미흡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수는 면접위원 3명 중에 3명이시죠 여러분들. 과반이니까 2명 이상입니다. 과반 2명 이상이 5개 평정 과목 모두 상을 줘야 됩니다. 됐죠? 상을 좀 어렵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다음에 미흡은 면접위원 과반 이상이 즉 3명이니까 2분 이상이 하에다가 같은데 2명이 여기도 하 다른 한 명도 여기도 하 같은 항목에 되면 미흡입니다. 그다음 또 미흡의 경우는 또 한 가지가 되어 있는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하가 2개씩 이거 하 오늘 A 면접위원 B 면접위원은 이거 하 이래도 미흡입니다. 2개 이상씩을 준 하를 2개 이상 준 면접위원이 과반 이상일 때 미흡. 또 하나의 평정 항목을 2명 이상의 면접위원들이 동일하게 하를 준 경우도 미흡입니다. 아까 다 과반 이상의 상을 다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상을 주면 우수. 아까 이 경우 미흡. 그 외의 모든 경우는 보통입니다. 규정상으로는 우수를 받은 사람을 먼저 선발합니다. 우수를 받으면 성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종 합격입니다. 그 다음 약간 10명이 최종 합격인데 우수가 2명이 있어요. 그럼 2명이 합격이에요. 그럼 남은 8명이 남잖아요. 8명을 보통에서 성적 순으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10명을 채웁니다. 미흡은 성적과 상관없이 탈락입니다. 이건 규정이고요. 그래서 우수밖에 얻기 힘들겠죠. 그래서 면접인이 각자 동그라미 치고 딱 맞춰봤더니 아니 둘 다 주셨군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아까 이거는 조금 이거 자체가 질문 구성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별도 평가제가 있고요. 나중에 계량화하고 면접위원들이 나중에 여러분 다 끝나시면 오전 쪽 3명, 오후 쪽 3명 그럼 대충 앞에 앉아 있잖아요. 협의를 합니다. 3명 중에 6명 중에 자, 2번 친구가 제일 저는 나은데요. 예, 저도 2번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웃어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2번 네 그럼 웃어주고요. 나머지는 아니 인사혁신처에서 이게 미흡은 한 명씩 꼭 줘야 된다고 하네. 그럼 뭐겠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5번 친구가 뭐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저도 좀 5번이 그래도 제일 좀 그렇던데. 그러면 아이고 5번을 그러면 미흡 안타깝죠. 5번은 미흡 주고 2번은 웃어 주고 정리하시죠. 그러면 5번 웃어주는 친구는 본인도 다 면접관들이 다 앞에다가 빨간 표층을 제껴놓고 나머지는 평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합의를 전제로 하고 평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은 요걸 하나를 만드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거는 합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정 방지를 위한 하나의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말씀드릴 건 없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실 내용이라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조 말씀드린 대로 1일차나 2일차에 가시면 오전조 3명, 오후조 3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조부터 뭐 15조까지보다 편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조는 뭐 오전조 3명, 오후조 3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가끔 4명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7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 안에서 상대평가라고 했죠. 제가 표시를 해놓기를 이렇게 된 게 미흡이고요. 이렇게 된 게 하트뿅 한 게 우수로 표시를 했어요. 즉 면접인의 평가에서 이렇게 조별로 한 명씩은 대개 우수를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안 줄 사람도 굳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강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아니에요.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미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아니고요. 인사혁신처 주관하는 입장에서 왜냐? 정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 모집 정원을 예를 들자면 지금 지역 이게 지금 여러분 지역인재는 시도 광역 단위로 모집을 도 단위로 모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년에 보면 해님마다 다른데 시험 결과가 필색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어떤 도는 5명 뽑는데 그냥 5명만 필기 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더 뽑으면 많이 동점자가 많아가지고 갑자기 훅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 없이 적절히 자르는 거예요. 커트라인을 필셋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통 보면 경험칙으로 한 시도 전체 시도 중에 한 반 정도는 그냥 모집 인원만큼만 나와요. 그죠? 그만큼만 필기 합격이 돼요. 그러면 면접은 엔간하면 칼 문제 없으면 붙는다는 뜻입니다. 꼭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 1명이나 2명 정도 오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컨대 뭐 재작년이었나 경북 같은 경우는 5명 정원이었는데 7명이 필기 합격을 해서 2명이 떨어져야 되는 경우들도 뭐 있고 아니 예,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그건 해년마다 좀 되게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희비가 좀 많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예컨대 같은 지역을 이렇게 나란히 배열하지 않습니다. 섞어요. 이해하셨죠? 하지만 어떤 도는 예컨대 7명 중에 2명이 떨어져야 돼. 이런 데가 있으면 이렇게 한 조에 제가 이런 데를 얘기를 해놨어요. 이런 데다가 한 조에다가 미흡 2명을 넣고 여기 무조건 5명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흡 2명을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편성을 어떻게 할지는 인사혁신처 공고문이 나와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 그러면 그런 게 많습니다. 지역인재는 같은 예컨대 뭐 특정 도다. 그러면 특정 도가 뭐 5명 정원인데 7명이 붙었다고 치잖아요. 뭐 6명이 붙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같은 돈에 있는 응시생, 면접생들은 경쟁자. 나를 얘를 이겨야 돼. 자꾸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조를 이렇게 예컨대 같은 지역 A도면 A도 이런 식으로 배제를 할 수도 있고요. 이해하죠?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걸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조에 배제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쟁자라고 하긴 좀 어려운 구석이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미흡은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씁니다. 대개의 경우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정원을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미흡은 미흡하다고 미흡이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케이? 예컨대 재작년이었다 그랬던 것 같아. 한 명씩 오버되는 조들은 이렇게 섞어서 1조부터 예컨대 5조까지 한 명씩 오버되는 시군만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섞어서 이 조별로 한 명씩 무조건 미흡 주게를 했습니다. 한 명씩 다 미흡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원을 딱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 길이 없다. 아우, 이거 좀 기네요. 자, 참고로만 하시고요. 나중에 궁금한 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합격 결과를 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면접 보셨잖아요. 자, 보시고 면접 보고 나왔어요. 예, 그날. 그 다음에 한 2주나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종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신 중에 몇 명이나 붙을까요? 네, 87%입니다. 면접 준비 1도 안 해도 87%는 붙으신다는 뜻입니다. 에? 그럼 무슨 소리요? 네. 아니, 이건 지난해 기준이긴 합니다.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지난해 기준으로. 정원이 145명 정원에 167명이 면접을 보셔서 경쟁률은 수학적 단순 계산으로 87%가 합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거는 시도 단위별로 다릅니다. 그죠? 시도에서 우리가 우리 돈은 5명 뽑는데 5명밖에 안 붙어서 다 위아더 월드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100%죠. 거의 면접 준비 1도 안 하고 뭐 이러시는 그 거학무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됐죠? 참고로 이건 여담인데요. 지난해 제가 놀라운 전화를 받았는데 면접 한 2주 열흘 전 정도에 전화 뭐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저는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듣는 학원 그냥 들으십시오. 뭐 꼭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제가 이제부터 면접 준비하거든요. 에? 지역인재 맞아요? 뭐 하시다가? 아니 제가 좀 원래 일을 하던 게 있었는데 그 일 프로젝트가 어제 끝나서 오늘부터 준비하는데 면접 한 열흘 전에. 놀랍죠? 제가 약간 어이가 없어서 참 기술직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사정을 들어봤더니 좀 멘탈이 훌륭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여튼간에 결론 그분도 아무 문제 없이 하셨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뭔가 하드코어하게 한다 이렇게 준비한다는 생각은 좀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죠. 이건 통계적 의미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오늘 로또 뽑는 날인가요? 뭐 로또도 매주 누군가는 맞고 있겠죠. 하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약간 통계 착시가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라기보단 뭐 약간 물론 이제 외부 요인, 약간 커트라인에 몇 명이나 있고 몇 명이 또 오버돼서 필기 합격되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변인이고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성의 있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그죠? 뭐 웬만하면 다 붙는 시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고생하시면서 막 하드코어하게 하시는 굳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게 도리어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 경쟁률입니다. 이거 지난해 거까지만 넣었는데요. 뭐 통계는 보시면 90명, 55명 정원이었는데 모집 정원, 필기 합격은 1.12, 그러니까 경쟁률입니다. 1.21대 1, 1.20대 1이었습니다. 지난해도 조금 높았는데 이거는 뭐 갑자기 더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필세 점수를 보고 누군가를 잘라야 되는데 그 자르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마 대개 뭐 이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행정직권 정원을 나중에 되면 딱 맞춰서 뽑습니다. 한 명도 오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정교하게 미흡으로 딱 떨군다는 뜻입니다. 미흡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흡이 중요한 것이고요. 미흡은 내가 미흡해서 미흡받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조의 정원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안에서 상대평가로 예컨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자책 절대값으로는 뭐 무난하네 보통 이상이나 할 수 있지만 그놈의 경쟁률 때문에 누군가 2명은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 뭐 얘가 떨어져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으로. 뭐가 부족해서 미흡해서 미흡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지역인재는 아주 소수이고 정원을 칼같이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인원이 뭐 1000명 이렇게 되잖아요. 900명. 그러다 보니까 직렬에 따라서 약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뽑습니다.
정원을 칼같이 맞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수도 많고 미국보다 정교하게 맞추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뽑는데 지역 인재는 칼같이 뽑아야 됩니다. 왜? 더 뽑으면 안 돼요. 거의. 이유는 여러분들은 특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죠? 예, 7급 하려면 보통 2년 요즘 준비하는데 필기 2년의 시간과 비용들을 그죠? 세이브 하시고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 특혜 취업에 좀 가깝습니다. 상당히. 따라서 더 뽑으면 욕먹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원을 맞추는 그런 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와 미흡에 관련돼서 아마 학원가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수험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정확한 팩트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고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원한 지자체 시도에서 몇 명이 더 뽑을지 알 길이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필압 나오면 이제 알게 되시죠. 하지만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시도는 딱 정원에 맞으면 위화도 볼 때 아 그래 그냥 기본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겠고 또 내가 좀 한 명이랑 두 명이랑 더 뽑혀서 누군가는 떨어져야 된다. 근데 내가 성적이 좀 좋아. 성적이 좀 좋으면 조금 나을 가능성이 높죠. 아까 보시면 그죠? 우수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한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성적 순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나 그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거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만 잘하면. 그래서 같은 지역이든 누구든 경쟁의식 같은 거 가지실 거 없고 본인만 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왜 이 경쟁의식을 말씀드리냐 그러면 일부 학원가에서 이 부분을 되게 좀 너무 저는 좀 과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경쟁을 시켜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부 학원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멘탈 나가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은 스터디도 안 하려고 해요. 일부러. 경쟁자라고. 글쎄요. 저는 공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그게 반드시 아까 조편장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굳이 그렇게 조편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첫째.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제로섬 게임이면 네가 잘하면 내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꼭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그래야 되는가 라는 얘기 그죠? 뭐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조곤조곤 준비하면 되겠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게 60분 1시간짜리였는데요. 조금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타임엔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길었으니까 15분 정도 쉬고 이어서 준비 방법 론 얘기를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있다가 뵙도록 할게요.